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들이 네네. 이제 밝혀졌는데 제가 일단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자기 고향이 양평군이다. 최재형 목사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릴 때 김건희 여사 부친이 운영하시던 약국에 자주 들렀다. 이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본인이 어릴 때 부족함 없이 보수적으로 자랐는데 무슨 술집 접대고 줄리란 오해받는 게 너무 가슴 그렇죠. 아프던 차에 가족사를 잘 아는 그런 최 목사가 접근해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고 이제 가깝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한 22개월 동안 한 최 목사는 거의 1000번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도 한 800번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데 물론 왜 그런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냐는 비난의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결국 문제가 된 게 이제 디올백을 선물 주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한 1년여 있다가 그렇습니다. 공개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이번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걸 줬어요. 디올백을 줬어요. 그 주기 전에도 뭐 이런저런 부탁 취임식에 참석해달라 그래서 실제 취임식 참석하죠. 뭐 큰형도 또 내 딸도 딸도 초청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 수락을 받고 또 그다음 자기 지인의 그림을 미국 대통령에 전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한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선물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만났고 디올백 장면에 이제 찍힌 거죠. 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제 아마 지켜본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는 내가 준 가방을 들고 나오나. 근데 계속 그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7개월 전 드린 명품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냐. 들고 계신 게 뉴스에 나올까 눈여겨봐도 안 보인다. 좀 더 괜찮은 거로 장만해드리고 싶다.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걸 들고 가시면 좋겠다. 여기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신다. 관저에도 좀 초청해달라. 근데 이때는 김 여사가 이제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하고 이제 또 다른 시점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간교하고 가볍다. 이재명 후배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악마화한다. 조국 대표가 SNS 동정파리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 편인 것처럼 했다는 거죠. 예. 심지어 그 명품을 줘서 결국 이 최 목사가 가져가서 이 몰카 촬영을 했던 그 백 그걸 사줬던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모 기자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공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나이가 그런 걸 까발리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 명품 가방이란 함정을 파놓고 그 가방을 어떻게든 선물을 줘서 받게 하고 들고 나온 걸 찍어서 사진을 찍거나 그 장면을 캡처해서 뭔가 크게 악용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너무 심하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이거는 몰카 함정이다. 몰카 함정이다. 매정하게 이렇게 내칠 수가 없었다라고 예. 박절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착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활하다. 그러니까요.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기 스스로가 그런 행태를 한 거를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내용들은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했는데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묻히죠. 예. 모렴치고. 모렴치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서 뭐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결국은 인성에 대한 문제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뻔뻔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만 이게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은 내용을 보면은 받자마자 안 뜯고 바로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게끔 했다라고 돌려주라고까지 했다는 건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이. 그 사실은 일단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고 또 어떨 때 살짝 뜯어보고 내용을 보고 이거 돌려주라 했다고 조금 입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여하튼 본질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몰카 함정을 가지고 가서 산 사람을 나름대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가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예. 난 첫 번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주 나쁜 그리고 네. 정말 함정을 파놓고 여기서 폭 빠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의도가 좀 상당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몰카 함정은 맞는데 예. 이게 지금은 이제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하냐 안 하냐를 단계를 지나서 지금 이제 특검까지 가버린 그렇죠. 부분들이 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냐는 비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 백을 준다고 여사가 받았느냐는 비판이 있고 네네. 이 비판은 분명히 있어. 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런 사람과 연락했을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억울한 의혹, 참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향 저희 아버지 약국에도 오셨던 분이니까 뭔가 이걸 의혹을 풀어줄 것 같다는 그 김건희 여사의 설명. 그다음에 이 카톡을 보니까 그 선물을 어떻게든 주려고 안기려고 막 했던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그 처신에 대한 비판을 유지하면서도 아유 참 좀 짠하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 면만으로 보겠습니까? 이건 양면의 감정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아까 반응을 했었으면은 그렇죠. 그랬으면 그냥 사과로 끝나고 뭐 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 없었을 텐데 너무 굉장히 오래 끌면서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미 타이밍에 호미를 안 써서 그다음에 가서 가래를 써야 될 땐 또 그때는 호미를 쓰니까 안 되고 그럼 지나니까 그다음 가래로 막아보려면 그때는 이미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점을 놓치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반응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아주 굉장히 전격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처음에 나와서는 그냥 몰카 함정에만 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부적절한 처신에 관련돼서를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정말 정상적 같다고 한다면은 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다 사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다만 이 몰카 함정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것이 정무적 판단이 좀 약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당에서는 검찰이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뭐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좀 또 비꼬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3의 장소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첫 대면 조사 피의자로서의 조사도 사실은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거를 왜 그 장소에서 했느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 이견과 논란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검찰이 약간 좀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조사받겠다라고는 결심을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는 이제 꼭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라 박연차 사건으로 예를 들어 조사를 받았었던 권양주 여사도 비공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검사가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개를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다고 좀 보는데 다만 저는 총장 패싱과 관련돼서 이거를 그냥 총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공개를 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러프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총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원래적으로.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은 도이치 거를 하고 나머지 할 때 보고를 했다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상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3자 상소에서 공개를 할 때 처음부터 근데 그러면 아마 막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총장은 반드시 검찰청사에서 한다고 얘기를 자기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4년을 끌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은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뭔가 이 수사를 빨리
나름대로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반해서 총장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패싱한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조금 엇박자가 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 쉽게 표현해서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검찰청 없애버리고 다른 걸 가야 돼. 막 그 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주장하는 것처럼 뭐 기소청과 뭐 중대수사청으로 뭐 검찰을 이렇게 조직을 나눠도 사실은 헌법에도 검찰에 대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 여론에서는 아니 뭐 검찰 지네끼리 저렇게 싸우는데 뭐 나눠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인식을 어떻게 보면 삿발을 좀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항상 현 정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총장 패싱 이런 전 모든 거가 바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켜나갈 때의 방식에 대해서 정교해야 된다. 세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총선 끝나고 나서 정교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반성해 보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뭔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이게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메신저하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메시지 거부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메신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검찰에서 그래도 슬기롭게 이렇게 해서 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충분하게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매듭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